네, 이봉규 TV에서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요 한 병에 한 뿌리를 분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430만 병 생산 출고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여기 아주 사람 인체에 제일 좋은 데가 700고지 아닙니까? 여기서 산삼 축출을 했다는 건데 원액 100%입니다. 요 상담 전화 있죠? 1668-3337.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1668-3337. 주문한다고 이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문자를 남길 때 이봉규 TV 주문이라고 하면 할인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원래 한 박스에 30개가 들었는데요. 한 박스 값으로 한 박스 더 줍니다. 네, 이봉규 TV 특별 할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8병, 그러니까 4병 들어가는 조그만 박스 2개, 8병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합 30병 값으로 68병을 이제 받으시는 건데요. 여행 가실 때 한 가족이 드시라고 요렇게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봉규 TV라고 꼭 전화하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받습니다. 이건 근데 산삼인데요.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이거 오늘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신 분들이 뭐 말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질하고도 상관없답니다. 뭐 태양인이고 소음인이고 관계없이 산삼 축출을 이게 과학적인 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나 좋답니다. 효과를 뭐 3,000명 이상의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공복에 들으니까 효과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전화하시죠. 여기 전화번호 있죠? 1668-333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사 변호사, 행동하는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나왔는데요. 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했어요. 네, 급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 추이가 말이죠. 네. 그래서 상승 곡선을 그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의 원칙적 대응, 이게 국민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무려 38.9%가 나왔습니다. 40%에 육박한 것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2.5%가 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부정적인 어떤 그 여론 이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뽑은 사람들은 법치 살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잡아넣을 사람들은 약간 수사만 하지 못 잡아넣으니까 조금 답답했는데 이번에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 그렇습니다. 이재명 구속 이렇게 치면 확 올라간대.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이 거의 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노총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그렇지, 예.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그대로 발동했고 시멘트 업계는 이미 이제 발동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유하고 철강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간결하고도 아주 멋져요.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결국은 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민폐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것은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런 불법 파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법대로 하겠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파업을 이들이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특히 민주노총 말이죠. 그거는 자기들한테 손해가 없기 때문에요. 파업을 하면 결국은 이득이 되더라. 안 되지. 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손해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손해를 주느냐? 물론 이제 형사적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유류세 감면이라든지 통행료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물차주에 대한 또는 혜택? 예, 운송업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을 갖다가 전부 다 1년 동안 지금 일단은 1년입니다. 이거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겠다, 철폐해버리겠다. 그러면 말이죠. 자기가 결국은 파업을 하면 손해가 된다 그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이렇게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주 쪽에서도 말이죠. 사측에서도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측에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요. 또 지금 노조가 이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서지도 말이죠. 그렇죠. 부서지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탈퇴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포스코가 말이죠. 그렇지. 지금 이 금속노조, 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민주노총이 이번 기회에 무너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에
또 윤희근 경찰청장도 41명을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협박했다든지 내지는 뭐 쇠구슬 쏜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에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갖다가 천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1도 흔들림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노총의 이 파업이 동력이 상실해 나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민주노총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극렬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하철 노조 파업하다가 결국은 타협했죠. 그다음에 철도 노조도 파업하다가 결국은 항복했죠. 그래서 협상이 됐습니다.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들어가 보면은 이 노조가 항복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화물연대까지 밀리면 우리 끝이야. 화물연대가 밀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옹호하고 그렇죠. 민주노총이 화물연대를 갖다가 지금 전력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6일 날, 내일이죠. 바로 이제 민주노총이 뭐 총파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노총의 위기감이 엄청나게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원칙대로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 그렇죠. 딱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가 말이죠. 옛날에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멋진 말인데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상인은 상인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그렇지. 그 답게 할 때 정의가 이거 실현되고, 그렇지.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그리고 이 또 정의 구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조는 노조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조는 노조답게. 그럼. 근데 노조가 니들이 깡패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니들이 정치 집단이냐? 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특히 4%밖에 안 되는 말이죠. 그런 어떤 노조를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마치 자기들이 대변하느냐? 그렇지. 이렇게 참칭하면서 말이죠. 참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참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차게 싣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사측이 더 우월하고 말이죠. 이 아무래도 노총은 좀 열악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자편에 국민들이 좀 섰어.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저 정도는 뭐 봐줄 수 있다. 저것도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소위 이랬었는데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야말로 자기들 사회 체제 전환을 노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죠. 체제 전환을 노리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이 노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존 노조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체제 전환을 노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스크럼 짜가지고 말이죠. 그렇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이것이 이제 사람들 속에 이제 깊이 인식이 되면서 더 이상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제 정부에도 그렇고 이 경찰 당국이라든지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조를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럴 수가 있어요. 저 민주노총 이런 애들은 특히 민주당, 이 좌파, 종북 세력 이런 애들은 통일 전선 전술에 강해가지고 자기들이 분리하면 싹 이렇게 이제 후퇴했다가 말이죠. 옛날 모태통처럼 말이죠. 게다가 자기가 또 이제 유리해지면 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합상의 의지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미봉책으로 말이죠. 그렇게 조금 양보해 나오 그러면은 우리도 양보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양보고 뭐고 법에 따라서 하는 건 맞는 거지만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다시 말해서 쟤들의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법에 따르지 않은 그런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파업에 대한 대처도 잘했지만 중요한 건 역시 지금 서울이가 구속되지 않습니까? 서울이가 구속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서훈. 원래가 이제 문재인 때 문재인 밑에 두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는 노영민 비서실장. 그다음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게 양대 축이죠. 이 양대 축인데 하나는 지금 구속됐고요. 노영민 여기 출국 금지됐습니다. 자 이렇게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박수를 보내는 건데 자, 이 서훈 구속도 대단한 것이 이 서훈을 갖다 어떻게든지 구속 안 시키려고 민주당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나갔어요. 그럼 문재인까지 나섰잖아요. 예, 영장실질심사할 때도 떼거지로 나갔고 무려 10시간을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이게 신기록 세운 건데요. 저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8시간 40분.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당시 8시간 30분. 그 다음에 저번에 정진상이가 어이없게도 8시간 10분. 진상 쳤네. 네, 진상 쳤는데 요번에 10시간을 한 거예요, 서훈이가. 영장실질심사를. 자, 그래가지고 이만큼
이 성훈이를 구속 안 시키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훈이를 구속 안 시켜야 문재인이가 무사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문재인 구하기 했던 거죠. 그다음에 정진상이가 구속이 안 돼야만 이재명이가 무사하다 그래서 이재명 구하기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걔들이 이제 그야말로 전력을 다하고 질주하고 있는 건데 근데 구속이 딱 되지 않습니까? 정진상이 구속됐지 이번에 서훈 구속됐지 여기에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 원칙대로 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재명 구속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구속되면 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역풍을 분다. 그렇지 않죠? 아니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걸 구속이 돼야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거고 대한민국 체제가 바로 서는 거예요. 아니면 구속이 안 되면요 여기서 이제 밀리면은 민노총이 살아나고 다시, 그다음에 그 진지전 쫙 심어놓은 그렇죠. 좌파들이 있어요. 예. 좌파들이 기세도에 살아서 윤석열 무너뜨리고 나갑니다. 무너뜨리고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날짜 잡아서 나와요. 날짜 잡아서. 근데 요걸 이제 그거를 선공을 지금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쳐야 그렇죠. 그들을 치죠. 이 둘을 안 치면은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합니다. 그렇죠. 예,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가다가 말면 말이죠. 공격하다 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지전인데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한 8분 응선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뭐 이 정도 됐으면 굳이 뭐 저 문재인까지 뭐 그럴 필요 있겠어? 아니면 이재명까지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확실하게 밀고 올라가 가지고서 육박전 해가지고서 말이죠. 완전히 고지를 탈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제 거의 40% 육박했으니까 이재명이 구속되고 문재인이 구속될 때 이제 그때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50% 60%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력을 받고 그렇게 이제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뚝심이 있는 거. 그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좀 답답하다. 이준석이 칠 때도 저거 하나 정리 못하고 왜 그러지? 근데 결국은 나중에 촥 해서 정리가 되고 이재명이 문재인이도 지금 좀 늦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순서대로 잘 칠 것 같아요. 놀라운 게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고 갈질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구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원래 몇 수 했어 사법고시? 저는 뭐 오래 안 했습니다. 몇 수 했어? 저는 바로 붙었습니다. 바로 붙었어? 어휴 대단하네. 전 늦게 했습니다 대신. 어떻든 바로 붙었어요? 저는 늦게. 그래서 어쨌든 구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거를 저는 오히려 메리트로 보는데 장점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빨리 붙고 이런 어떤 급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 만만디가 있는 거야. 만만디야. 그러면서 공부를 갖다가 차근차근하게 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숏컷을 찾았다면 금방 붙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그 이번에도 드러나는 게 지금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저 이재명 왜 안 하는 거야? 문재인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는데 야 이게 보니까 차근 마치 피라미드 쌓듯이 이 밑에를 완벽하게 쌓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피라미드가 3,000년이 됐는데도 이게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이 쌓은 탑은 안 무너진다. 그리고 지금 쟤들이 겁을 먹는 게 그게 진짜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진짜 법대로 하네. 그럼 법대로 하면은 이게 법대로 안 하고 좀 이렇게 타협도 하고 조금 뭐 딜도 하고 그래야 지들이 야 너 누구까지는 내줄 테니까 나 좀 이렇게 해. 아니면 뭐 문재인 저 가서 조사는 받을 테니까 야 기소는 좀 하지 마.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쟤들이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사면도 안 하고 법대로 그냥 말이야.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뒤에 오는 그 누군가도 말이죠. 사면 같은 게 어디 있어? 그게 무슨 뭐 지금 사면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 딱 안 하고 그러면 얘들이 20년 30년도 못 나옵니다. 그게 진짜 두려움일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좋아요를 꾹 눌러드려야 돼요. 정말로 좋아요 꾹 누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가 박수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뢰가 국민들한테 신뢰가 이제 조금씩 쌓이는 거. 쌓이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찍을 때는 기대로 잘할 것이다 기대했는데 약간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하는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이제. 그리고 이게 무섭소. 지금 검찰도 보니까요. 나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잘하는 거를
과거에 이제 대장동 일기 수사팀 같은 경우는 다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뭐 경찰에서도 유승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만이 많죠. 근데 지금 검찰 수사팀이 물론 이원석 이제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는 거죠. 총지휘를 하는데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심지어 말이죠. 지금 구속 영장 같은 거 칠 때, 또 압수수색 영장 칠 때 말이죠. 뭐 2페이지, 3페이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과거에. 아닙니다. 130페이지. 야, 이 구속 영장 하나가 또 압수수색 영장 하나가 100페이지를 보통 넘습니다. 그냥 10,000페이지 막 이렇게 전체 수사 기록이 말이죠. 지금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 큰일 난 것이 뭐냐면 변호사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거야? 감당 못하지. 그때 말이죠. 이제는 대장동 돈 저수지에 빼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다 매 눈으로 다 자금 출처가 들어갔기 거기다가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수사를 보세요. 그렇지.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남부경찰청, 그다음에 이 받고 있는 게 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크게 보면은. 변호사비에 무너지고. 근데 그때 변호사비는 옛날에 뭐 쌍봉으로 해서 변압했느니 뭐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지금 어떻게 그래서 손 놓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사실은 대표 취임 100일이거든요, 오늘이. 그렇지. 근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야, 100일 기자회견을. 원래 약식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지. 근데 왜 안 하느냐? 더 재밌습니다. 이재명이 한 말이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오히려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거 봐. 무지막지한 놈이네. 이제 이 두려움을 엄청나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말이죠. 물론 소환이 이제 임박했고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수사되고 있는지는. 그러면 변호인도 뭐 선임하고 그렇지.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는 멘붕이 왔다. 멘붕 왔네. 그리고 이 진짜 변호인을 갖다 어떻게 그리고 변호인들도 말이죠. 과거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고 뭐 공짜로 해주고 말이죠. 아니면 또 뭐 100만 원만 받고 해주고 그랬지만 그렇죠. 지금 누가 이재명을 갖다가 돈이나 주면 이제 그거는 뭐 상관없지만 돈도 안 받고 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선 변화가 생겼어 지금 이재명이고. 돈 또 아끼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산 한 30억 된다는데 지금 털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이거 국선 변화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유동규가 지금 국선 변화 한다 그럽니다. 유동규도.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댓글로 말이죠, 우리 구독자들이 말이죠, 강실 TV에 유동규 국선 변호한다니까 강실 변호사가 해주면 어떠냐? 저는 해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제가 하는 걸 옳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이봉규 TV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유동규 씨 저한테 국선 변호를 원한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공짜로 해주지 말아요. 공짜는 안 되지. 이게 공짜가 되면 이게 또 안 돼요. 안 돼. 그래 100만 원에도 받아야 돼. 싸게 받는데. 근데 이재명이가 저는 이재명이 변호사비 아주 지금 우리가 한번 그러게. 추적해 봅시다. 멘붕 가네, 멘붕 갈 것 같아요. 야, 국선 변호로 가나? 이재명 국선 변호 가나? 네. 야, 이재명 골 때린다.